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배전공학 제9장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칼럼을 만들면서 강조했던 세 가지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교재의 해당 파트에 대해서 아주 간소하면서도 강하게 그 내용을 요약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를 스스로가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선정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험 기간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클로징 멘트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공부의 방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습득을 하고 습관화시키고 루틴화 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한 기술 영상, 칼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수십 편씩 작업을 해 나갈 건데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상전압. 자, 송배전공학의 제9장,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책의 9장입니다. 이 책의 9장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를 추려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키워드로 뽑아낼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문장,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뽑아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어떤 하나의 대단히 큰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보는 키워드는 뭐냐? 이상전압 중에서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진행파, 피레기, 정격전압, 절연 협조 이 6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 개통에서 발생되는 이상전압에는요, 크게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상전압과 뇌격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번개죠. 뇌격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치고서 들어오는 이상전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와 외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상전압 중에서 이제 서지성, 빠르게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이상전압을 서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지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파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행파가 들어왔을 때 개통에 있는 각종 전기 설비들이 있습니다. 변압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의 높은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기계 절연이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한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레기라는 장비를 쓰거든요. 이 피레기는 절연 협조 차원에서 개통의 어떤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피레기의 정격 전압이거든요. 이 피레기의 정격 전압에 의해서 이상 전압의 크기를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절연 협조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상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말로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논수령 시험에서, 즉 필기 시험에서도 그 말들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도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어떤 좋은 구성의 형태를 지니면서 채점위원으로부터 뭔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가서도 이러한 형태로 물어봤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이것과 연계된 것들, 세부적인 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각의 세부 사항들을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요. 이렇게 어떤 그 목차의 형태, 어떤 그런 서머리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책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머리라는 형태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책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 과도 진동전압, 상용 주파 지속전압 이런 형태로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사 답안지에서 짧은
짧은 어떤 그 지면에다가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넣으려면요, 뭐 주구장창 서술형으로는 기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을 잘라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칼질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잘려져 있는 부분에 내가 그 내용에 맞는 적합한 타이틀을 달아야 된다. 제목, 소제목들을 달아야 된다고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뼈대만 쭉 간출이 돼, 이 뼈대가 앙상한 뼈대가 아니라 아주 굵직굵직한 뼈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30에서 4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정리를 했더니 요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 현재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송배전 공학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송배전 공학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상전압은 몇 장이냐? 9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책을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탁탁탁 들어가 있어서 이게 몇 장이고 몇 장이고 몇 장이고 어디 부분에 있는 거다. 자, 9장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9장이. 자, 그런데 이 이상전압이라는 파트에서 문제가 얼마만큼 출제가 됐는지,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방금 전까지 보여드린 것은 제가 교재를 보는데 혹은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핵심 부분을 요약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 자, 분석해서 과연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가 나오는 빈도라든지 차지하는 비중, 이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이상전압은요, 전체 여기 있는 교재를 전체 다 합쳤을 때, 여기 있는 교재 다 합치게 되면 한 10몇 건이 되겠죠. 다 합친 것을 100%로 봤을 때 지금 제9장 이상전압이 차지하는 출제 비율은요, 전체 출제 비중에서 한 6%에 해당이 됩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 2%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전체 한 5,000페이지, 6,000페이지 정도 이상이 되는 그 분량에서 한 50페이지, 한 30에서 50페이지 그 분량에서 6%가 출제가 됐다는 건 대단히 높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될 수 있으면 요 목차대로 맞춰줘요. 이 제목대로 맞춰줘야 돼요. 제가 여기에 맞춰놓은 이상전압의 개요, 내부 이상전압이라는 것은요,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소목차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야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기출 문제들이 그 딱딱딱 이빨이 토미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딱딱딱 이빨이 맞아서 돌아가는 형태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파트를 볼 때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출제 안 됐죠. 이상전압의 개요니까 당연히 출제 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으로 타이틀로 들어갔을 때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변압기 이행전압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내가 딱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압기 이행전압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 내용은 송배전공학에 이 내용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없었을 때 다른 기본서에 있는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봤더니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이 작업, 지금 이런 어떤 말들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요, 수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기본서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가져갈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판단 내려야 되겠죠. 자, 이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3년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발송배전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건축전기 설비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찾느냐? 이 내용은요, 여러 가지 교재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재를 좀 찾아가지고 변압기 이행전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변압기 이행전압은 정전 이행전압과 전자 이행전압 두 가지가 있는데 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전 이행전압이 크고 전자 이행전압은 작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수험 범위를 결정할 때는요,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 입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최종 합격 단계. 공부를 처음 입문하는 단계는 될 수 있으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시고, 이런 부분은 기본서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얘는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따로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다져지고 내 걸로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답안지에 기술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올 만한 확률 높은 뭐 시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개를 가져갈 것인가, 그건 최종적인 단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라고 아까 강조를 드렸죠? 네, 수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자, 요 제목
맞춰가지고 제가 이 소제목에 맞춰서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하는 겁니다. 쫙 정리하다 보면 어떠한 파트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어떠한 파트에서는 문제가 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이상전압은 건축전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발송배전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전압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 키워드들을 뽑아내고요. 아주 큰 골격, 굵직굵직한 골격을 잘라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골격만 남겨놓고 서머리 하십니다. 자, 이 서머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전압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을 하셔서 정리를 하십니다.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는 기본서의 목차 순에 맞춰서 나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교재를 보면서 정리된 기출문제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내 공부에 뭐를 결정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항목, 학습 범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 단계별로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항상 제가 오프닝,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클로징 이 세 가지 형태로 가면서 강조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 루틴화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술 영상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